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9월 5일 화요일 순서인데 어제 미국 시장 노동절로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왕정 차장과 오우석 대리 함께 하셨고요. 먼저 국내 시장, 최근에 국내 시장이 변화가 심한데 일단 전일 한국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0.81% 상승했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영향력이 좀 증시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좀 같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영향력 확대로 IT 하드웨어에 반등이 나타났는데 종목별로도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감주도 반등하면서 이를 제한 종목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 업종으로는 IT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HBM3 시장 확대 호재 작용하면서 IT 하드웨어 강세 보였고요. 민간주 쪽은 중국의 부동산 수요 부양책과 벽개원의 채권 상환 연기 승인이 나오면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LG화학 같은 케미칼 관련주들도 좀 강세 보였습니다. 거래소 기준 외국인이 현물에서 4,072억 원가량 매수했고 선물 쪽에서도 한 2천억 가량 매수했습니다. 대형주 쪽 보시면 전자나 LG엔솔, 삼성바이오, 포스코홀딩스,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고 반면에 하이닉스나 현대차, 네이버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한 2% 넘게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도 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결국 그래도 플러스 0.28%또 끝이 났군요. 장중에 마이너스 날 때는 전자를 과연 마이너스 1, 2%에 사게 해줄까? 그죠?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거의 1,000만 주 샀어요. 예, 1,000만 주 샀으면 개인이 한 1,000만 주를 팔았고, 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한 5천억, 5,700억, 한 6천억 정도 샀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한 9천만 주 정도, 1,000만 주, 900만 주 가까이 산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주식을 판 사람을 트레이딩을 못하게끔 만드는 게, 만약에 이 주식이 정말 위로 갈 주식이라면 어제 장중에 그 조정받는 모습을 잠시 지켜봤었는데 결국은 플러스 0.28% 올랐고, 하이닉스도 장중에 2% 넘게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약보합 정도로 끝났네요. 네. 0.67%. 예, 이렇게 끝났는데 삼성전자 어떤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까? 계속 있던 얘기긴 한데 어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북미 주요 GPU 고객사와 HBM3 테스트를 완료한 데 이어 HBM과 함께 공급 가능한 최선단 패키징 기술도 적극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하고요. 거기 밑줄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3 공급 물량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2.5D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HBM에서 패키징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생산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파운드리 및 패키징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TSMC의 패키징 생산 능력이 최근에 좀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HBM 물량이 충분해도 패키징 부족 때문에 AI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HBM과 패키징을 함께 제공하면 수주량을 3배에서 4배가량 크게 늘릴 수 있어 삼성전자도 2.5D 패키징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TSMC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는 그 업체들도 그죠? 네, 하나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니까 삼성전자 같은 그래도 대항마가 있는 게 그런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한미 반도체는 어제 소폭 하락을 했네요. 네, 어제 0.5% 하락했는데 최근에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의 변운지 연구원이랑 김록호 연구원이 리포트가 있었는데 9월 1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한미 반도체가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16억 원으로 22년 매출액 대비 한 12.7%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계약 상대방은 SK 하이닉스고 HBM 제조용 듀얼 TC 본더 1.0 드래곤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4년 4월 5일이므로 이번 계약권은 24년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고요. 이번 수주 공시로 엔비디아 GPU 판매 호조는 곧 HBM 수요 증가, 그리고 한미 반도체 장비 판매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을 좀 증명을 이번에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애널리스트분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 TP를 54,000원에서 7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TP 산출은 EPS 23년, 24년 평균 EPS를 적용했다라고 하고요. 타겟 P는 글로벌 TC 본더 장비 납품업체인 네덜란드의 베시, 그리고 ASM 파시픽, 그리고 KNS의 23년, 24년 평균 멀티플 29배에 25% 할증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29배에다가 또 25% 할증을 했으면 PR을 거의 한 37배, 8배 줬다는 말이다, 그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36배, 7배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요. 그렇게 5조 시총은 5조 지금 6,600억 그렇게 하고 있는데 58,200원인데 목표가를 71,000원으로 여기서부터 또 더 추가적으로 더 올렸다고요. 71,000원이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7조 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네요. 계속 얘기만 나오다가 결국 그래도 공시가 나왔으니까 좀 시장에서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삼성전자도 이제 HBM3를 한다라고 뭐 돼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는 건 아니죠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기대감은 되게 높은데. 기대감은요. 그 다음에 어제 장중에 SBB테크는 상한가 들어갔다가 플러스 23.6%로 그렇게 마감을 하긴 했는데 장중에 계속 상한가를 추라이 하더라고요. 어떤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까? 지난주부터 좀 로봇 관련주들의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 양승민 연구원이 로봇 관련 코멘트에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국내 로봇주 주가가 전주 대비 평균 11% 상승하면서 글로벌 로봇 종목 평균 미국이 위클리로 한 5% 올랐고, 유럽이 6%, 일본이 5% 올랐는데, 이에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상승은 몇 가지를 뽑았는데, 9월달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정이고, 두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 AMR 기업 인수 이슈,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인데 삼성 웰스토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리 로봇 개발 MOU 체결,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4조 보행 로봇 공장 적용 소식 등 긍정적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그룹사와의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글로벌하게도 지금 로봇 관련 이 테마가 네. 그 핫한 테마였네요. 네. 저는 그거는 몰랐었는데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 같이 움직이고 있고, 주식이라는 게 뭔가 앞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좋은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예정되어 있군요. 네. 이게 언제 올라온다고요? 9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보통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그죠? 또 신규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또 얼마나 받을지 모르고 보통은 이제 신규 상장되면 아무래도 그 지분을 선취하려고 하는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예, 주가가 약간 오븐 슈팅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로봇 관련 주식들도 이 피어그룹의 밸류에이션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에 덩달아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팔았습니까? 전일 기관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 좀 매수했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SO일, 롯데케미칼 등의 종목 매수했습니다. 네. 외인 쪽은 삼성전자를 한 2,400억 가량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매수를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 LS 일렉트릭, 하나마이크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쪽 보시면 기관에서는 전일 삼성전자를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네이버나 하나마이크론, 현대차, 코스모 신소재 매도했습니다. 외인 쪽은 하이닉스를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외에 LG전자나 LG생건, 하나유로스페이스, 이오테크닉스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2,440억, 그저께 합쳐서 8천억을 샀다라고 어젯밤에 기사를 본 것 같네요. 이틀 동안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 오히려 기관은 어제는 팔았네요. 네, 어제는 좀 팔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52주 신고가를 체크를 하는데 이 52주 신고가는 어떻게 찾는 겁니까? 52주 신고가는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들이 나오는 거고요. 예. 저희 홈페이지, 채슬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들로 신고가 홈페이지에 항상 우리 52주 네, 신고가를 됩니다. 올립니까?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희 채슬리 홈페이지에? 네네. 홈페이지 아니면 우리 시스템? 운용 지원 시스템. 우리 운용 지원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거죠. 네. 그 investing.com 이런 데 들어가 봐도 네, 한국의 52주 신고가 네,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어떤 종목이 어제는 52주 신고가로 올라와 있죠? 코스피에서는 현대제철이랑 대동, 벽산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포스코 DX, 그리고 매지온, 하나마이크론, VT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동 뭐 이런 회사가 어제 보니까 상한가 쳤었더라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잘 모르긴 한데 시간에 아침에도 오면서 들어보니까 삼성전기가 아마 뭐 테슬라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발표도 있었고 클래시스도 시간에 무슨 공시가 있었나요? 클래시스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루다 지분 확보 공시가 있었고 매매 대금 중 금액 80억 원의 계약 체결일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325억 정도는 거래 종료일에 지급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평가 기준일 현재 양수인의 한 주당 양수가액인 11,000원. 이루다 최재주주 김영환 대표의 지분 절반을 매입한다라고 하고요. 김 대표는 이루다 지분 36.6%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취득 대상은 절반은 약 18%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클래시스는 콜옵션 투자도 병행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김 대표의 나머지 지분 절반을 사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으로는 이루다가 5% 하락했고 클래시스가 한 2.2% 상승했는데 원래 이루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이렇게 M&A 피합병될 수 있다라는 피인수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군요. 네, 몇 달 전에 나왔었고 한 30% 뭐 40%까지도 할증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 10% 정도 할증이다라고 나오니까 좀 실망 매물이 시간으로 좀 나온 것 같고 클래시스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사왔다라고 투자자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수하는 주체가 클래시스라는 얘기도 나왔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못 봤는데. 네. 어떻게 왕이사는? 네, 그 사모펀드에서 인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베인 캐피탈이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베인 캐피탈이 클래시스를 갖고 있고 아마 그렇게 접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클래시스의 자금을 다 써서 400억을 다 써가지고 이제 인수하는 딜이 이제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이루다도 이 클래시스하고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쪽 하는 회사예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이 2천억이거든요. 2,000원? 네. 싸네요. 네, 2천억이고 뭐 그만큼 뭐 실적도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올해 예상치가 한 100억 정도가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한 90억 정도. 네, 그래서 90억에 2천억이니까 한 PER 한 22배 정도에 인수한 것 같아요. 네, 인수를 했고 네, 관건은 이제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하는 사업이 이 클래시스하고 하는 이 전비하고 좀 약간 다르대요 계열이. 그래서 시너지도 날 수 있다 뭐 등등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다에 대해서 사모펀드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클래시스를 베인 캐피탈이 한 몇 년 됐죠 이제 한 2, 3년 정도 전에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베인 캐피탈이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품군이 약간 클래시스랑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는 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인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인수가가 보통 지분에서 경영권 가치 뭐 2배 주고 뭐 이렇게 사는데 확실히 베인 캐피탈이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렇게 아주 높은 가격에 주가 자체가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사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감에서 이루다의 시간의 주가는 5%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아까 얘기한 그거죠? 네. 저는 이것도 시간의 공시였는데요. 예. 당사와 미국 자동차 업체 간의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급 수량 및 금액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작년 6월달에 나왔었거든요. 테슬라 5조 카메라 네. 모듈 수주 아. 이게 나왔었고 그때부터 공시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전까지 공시들은 검토 중, 협의 중이라는 공시였지만 이번 공시는 이제 체결되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좀 시간으로 3%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5조짜리 뭐 그 얘기는 저도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지쳐서 주식 팔고 다른 거 사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면서 올해 들어와서도 좀 주가가 EQ에는 거죠. 되게 지지부진했었는데 드디어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은 요 정도 하고 그러면 중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중국 시장은 기분 좋게 전부 다 뭐 1% 이상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중국 시장은 좀 나아지고 있고요. 어제는 그 부동산 경기 개선된 기대감으로 상하이지수 플러스 1.4% 정도 상승하고요. 흥선테크 지수는 또 추가적으로 3%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일 기준으로는 흥선테크 지수는 6% 오르고 3개월 기준으로는 18.57% 정도 올라갔습니다. 증시 증대 거래 대금은 9천억 원 정도 되고요. 약간 그거 아주 높지 않은 수준이고 정상적인 수준은 1.2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지금 낮춰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9천억 위안이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1조 정도라고 네.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지금 180 곱하여주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180조, 네. 한 170조 정도. 네. 하루 거래 대금이에요? 맞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입니다. 하루에 그렇게 네. 거래가 많이 돼요? 네. 우리가 20조 정도 거래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20조 정도 거래되는데 8배 위파리시면 한 8배 거래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지수를 보다 보니까 상해 지수가 연초 이후 2.8%, 네. 최근 5일 동안 2.5% 올랐는데 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도 못 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반면에 선전 지수 마이너스 3.6, 창업판이 그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네, 맞습니다. 시장이죠. 네. 창업판은 마이너스 9.75% 연초 이후고요. 그리고 항생지수는 요즘 이 ELS가 말이 많은데 마이너스 4.7%. 항생지수가 그런데 PER이 9배밖에 안 네, 되네요. 맞습니다. 9배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도
올해 연초 이후로 4.7%나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상해 지수도 PER이 11배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항생테크가 좀 전에 3개월 동안 18% 올랐고, 그나마 연초 이후로 4.3% 올랐다는 말은 글로벌하게 지금 테크 주식이 강한 거랑은 맥을 같이 하는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CS300 업종별 지수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업종별 지수로 보시면 어제는 에너지, 소재, 금융 등 업종이 강세 보였고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업종이 상대적인 약세 보였습니다. 근데 업종 지수에도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연초 이후 28.8%. 네. 이 커뮤니케이션에 뭐 약간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된 네. 게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최근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핀투어드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이 아, 그거 커뮤니케이션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텐센트, 알리바바는 홍콩 시장만 상장하고요. 네, 세스300는 그냥 본토 시장입니다. 그렇구나. 네. 어쨌든 크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헬스케어는 연초 이후로 12.7% 그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이 말이 많은데 네. 부동산이 연초 이후로 13.5% 마이너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한라프는 좀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하락폭은 네, 축소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기준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 인하, 그리고 일선 도시 LTV 상승 조정 등 호재 힘입어 그 부동산 관련주는 어제는 또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요? 네, 특히 버선 철강은 우리 다 아는 그 철강 회사 있잖아요. 마우선 철강. 네, 예. 어제도 추가적으로도 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는 18% 정도 올라갔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중국 알루미늄은 또 거의 어제 8% 정도 올라가고 52주 신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우리 나라의 포스코도 강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포스코도 주가가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네요. 네. 네, 또 그 뭐 주말간은 베이징 기준주택 거래량 급증 그 소식도 예. 있고, 그리고 상해 지역은 전주 대비 80%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특히는 어제 기준으로 상해 지역 일부 부동산 가격도 10%씩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호재를 적용했습니다. 아니 가격이 10% 상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요? 아니면 어제 하루에? 네, 주말간은 그 새로운 정책 출시하고 주말 뭐 어제 기준으로 하면은 상해 지역 일부 도시 일부 부동산 가격 정책은 아니고요. 예. 근데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해주셨는데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래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100% 증가. 네. 네, 신규 주택도 8월 달에 3,100채 뭐 등등 해서 상하이도 전주 대비 80% 증가, 베이징은 100% 증가. 거기 다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는 최근에 중국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로 토론도 많이 하는데 약간 뒷북인가? 그런 생각도 드네. 바닥 친 거예요. 네, 받아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집 사러 가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사야 돼요? 사야 합니다. 네, 무조건 사야 합니다. 무조건 네. 사야 돼. 가격 좀 알아보러 가야 되네. 지금 한 얼마 빠졌어요? 그동안에. 가격은 솔직히는 일선 도시는 거의 안 빠졌어요. 일선 도시가 매매가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가격은 또 거의 의미가 없고요. 2, 3, 4 도시는 가격은 대충은 15% 정도 빠졌습니다. 네. 15% 네. 정도. 왜냐면 정부가 그 한선, 인하폭 그거는 규제가 있으니까 많이 또 내려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정부 규제로 한선을 또 이렇게 정해주네요. 맞습니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선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5% 빠졌으면 8억 5천인데 그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네.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5천만 채인가 뭐 네. 1억 채인가.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졌어야 그게 증정. 물량이 해소될 건데 맞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규제로 안 떨어져서 그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히 남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시장은 좀 비슷하네. 좀 비슷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강남 부동산이 크게 별로 빠지지는 않고 전체적으로는 한 15%는 빠지긴 했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인데. 네, 그다음에 지금 여행 관련된 뉴스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9월, 10월은 부동산 장기 연휴 있잖아요. 중국. 9월 26일부터 10월 6일 그 정도 계속 연결하고 뭐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이 기간에 여행 패키지 예약 데이터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때문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어제도 급등하고요. 중국 면세는 어제는 플러스 6% 정도 오르고, 시트리는 플러스 6%, 하이디라는 플러스 3.5%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이딜라우 이 회사도 네, 샵샵 집고요. 샤브샤브, 네. 샤브샤브 여기- 전국 네, 1등 하는 맞아요. 업체. 1등. 그 용동포 거기서도 있습니다. 영등포에도 네. 있고. 네. 되게 맛있습니다. 네. 뭐 핸드폰 쪽으로 소식도 있는데요. 네. 그 화웨이 메타 60 지난주 출시했잖아요. 네. 그 출시하자마자 매진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때문에 뭐 핸드폰 관련주는 어제도 강세 보였고, SMIC는 어제 10% 정도 올라갔어요. SMIC랑 이 네. 화웨이 핸드폰하고 네, 연관이 있나요? 왜냐면 이거 메타 60는 7나노 칩 탑재하잖아요. 예. 그 7나노 칩 만드는 회사는 SMIC입니다. 그 칩을 SMIC 그 칩이라는 게 어떻게 그 AP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걸 SMIC가 생산하는데 11% 가까이 올라갔고 입신 정밀이 1.3% 올랐네요. 1.3% 올라갔습니다. 네. 입신 정밀은 예전에 아이폰의 OEM 회사고요. 네, OEM 맞아요. 그죠? 네. 회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3%. 네. SMC는 어제는 거의 외국인 사서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이 사서 올라갔군요. 네. 메이트 60 프로 이거는 폴더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그 일반 5G 핸드폰입니다. 일반 네. 5G 핸드폰이고. 그리고 어제는 그냥 화웨이 쪽은 또 뭐 추가 주문했습니다. 1,500만부터 1,700만 정도 추가 주문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 밑에 부분 그 수치 보면 2월달은 3천만 대를 예상하는데 6월달은 4천만 대로 예상하고 9월달은 지금도 5,500만 대부터 5,700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중국에서 핸드폰이 많이 팔릴 때 한 6억 대 팔리다가 네. 작년까지 너무 안 팔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연 수요가 좀 시작되면서 재작년보다는 올해 어때요? 핸드폰의 판매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네, 그 밑에 그 표에서 하나 붙였는데요. 네. 이거는 주 단위 뭐 중국 핸드폰 판매 데이터입니다. 네. 그 8월 마지막 주는 그 판매량은 동기 대비 11%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1% 플러스 됐네요. 네,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지난주 출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물량은 또 매진되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마 계속 좋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에 또 애플을 제외하고 판매 동향과 네. 애플만의 판매 동향까지 같이 나오네. 네, 맞습니다. 네, 22년 작년 same week 해가지고 같은 주간과 비교를 했었는데 7월 말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 5%. 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8월 첫째 주는 애플이 판매 동향이 마이너스 17까지 갔다가 이번 주에 플러스 8월 27일 네. 그 주에 전체적으로도 11% 증가했는데 애플도 4%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상 보면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 중간에 원 플러스가 있습니다. 네, 원 플러스라고 네. 있네요. 원 플러스는 지난주는 거의 25만 대를 팔았어요. 네. 전에는 그냥 6만 대 정도가 팔다가 거의 25만 대 올라갔는데요. 이 회사가 오퍼 같은 회사이고요. 오퍼사 네. 회사입니다. 이 원 플러스는 만든 제품은 폴더폰입니다. 폴더예요. 네. 오포의 자회사 같은 개념인데. 네. 그래서 이거 폴더폰은 아마 중국에서도 계속 그거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자료네. 여기 보니까 화웨이, 아너, 비보, 오포, IQQQ, 리얼미, 그리고 원플러스, 샤오미, 애플, 그리고 아들스. 네. 네, 삼성은 안 보이네요, 그죠? 네. 점유율이 뭐 1%도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금리가 네. 중국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지금 2.65%입니다. 2.5? 665. 아, 2.65. 네. 네. 그 미국하고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요. 맞습니다. 네. 일부러 지금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에 금리를 계속 많이- 낮췄죠? 예, 맞습니다. 부양세를 계속 쓰다가 금리도 계속 인하했어요. 네. 사실 뭐 중국은 CPI가 지난번에 마이너스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금리가 높을 이유가 없죠. 네. 명목 금리에는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들어가는데 CPI, PPI 전부 마이너스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이번에 오염수 방류 때문에 중국에서 일본 여행 취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네, 맞아요. 그거 어제 기사도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는 중국에서 그 한 업체가 설문조사했는데요. 거의 90% 정도 일본 갈 계획이 없다. 그렇게 그 답변은 나왔습니다. 90%가? 네, 거의 90% 정도. 왜냐면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네. 사람이 이거 마음 좀 그러겠죠. 네. 뭐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네. 찜찜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거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일본 취소하는 거는 아마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 단체 여행 약 50% 정도 취소되었어요. 아, 네. 지난주가 뭐 30% 네. 취소됐다 했는데 네. 왕 차장은 그때도 한 50%까지 네.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50% 맞아요. 네. 취소됐네요. 네, 50% 취소하고 주로는 9월 29일부터 10월 6일 그때는 중국 그 정기 연휴이잖아요. 네. 그 기간에 약 200만 원짜리 그 패키지는 거의 다 취소되었어요. 거의 야, 그때. 200만 원짜리 네. 패키지 상품이 다 취소되고 네. 그때 뭐 가려고 일본 가려고 했었으면 뭐 한국이라도 가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 찾아봤는데요. 그 일본 단체 여행 재개 후는 9월 29일부터 10월 6일 그 베이징부터 오사카까지 가는 그 비행기표 거의 그때는 237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와, 네. 엄청 비싸네. 네, 맞아요. 근데 아니, 네. 베이징에서 오사카면 2시간 더 안 걸릴 건데? 3시간 정도 됩니다. 아, 3시간? 네. 3시간? 네. 그 정도 되군요. 3시간 돼. 네. 어, 그리고 지금은 180만 원까지 그 떨어졌어요. 아, 네. 180만 원까지. 네. 취소가 막 많이 좀 나오니까.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재미하는 표는 밑에 그 제가 크림 거 붙였는데요. 이거는 시트리 홈페이지입니다. 아, 시트리 웹 홈페이지. 맞아요. 원래는 그 단체 관광할 때는 그거 인기가 있는 그 무적지는 일본어로 많이 표시했는데요. 네. 원래는 그 한국어는 없습니다. 예. 그 신기한 건 어제 기준으로 일본에 빠져나갔어요. 한국 들어왔어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는 한국입니다. 아, 동그라미 채우는 게 네. 한국이네요. 네. 그것도 한국이 딱 가운데 있네요. 네, 다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한국 많이 올 가능성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2016년도에 마스크팩 관련된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때 뭐 찡동닷컴이나 그 다음에 화장품을 많이 팔던 그 사이트가 뭐였죠? 더벅. 아, 타오바오. 네. 네, 타오바오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마스크팩이 얼마 정도 팔리는지 체크하면서 그때 주식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값을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237만 원 하던 오사카 가는 비행기 표가 180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틀림없이 이 취소한 여행객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네. 비행기 표값에서 알려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거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네. 오늘 내용을 하다 보니까 매주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쯤에는 국내 중국 시장을 계속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다음 주에도 다시 두 분 모시고 국내 중국 시장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민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